진짜 짜증나 죽겠어. 바빠 죽겠는데 1억이요? 경비 주제에 1억은 있고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로 퍼졌습니다. 82살 경비 박재호는 그날 살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겪고 있었어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롱당하고 치매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 은행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새벽 5시 반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거리에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82살 박재호였어요.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에 낡은 경비 제복을 걸치고 있었죠. 제복은 원래 짙은 회색이었는데 어깨 부분이 발에 회색빛이 돌았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발바닥으로 차가운 땅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재호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세운은행 지점의 경비였어요. 매일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 은행 문을 열고 로비를 정리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한 재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넣어뒀던 열쇠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왼쪽, 오른쪽, 안주머니까지 몇 번이고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여기 넣었는데 한참을 서성이다 겨우 가방 맨 아래서 열쇠를 찾아냈어요.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왜 이러지? 뭘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안 나. 경비실에서 출입카드를 기계에 대려는데 방향이 헷갈렸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댔더니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겨우 제대로 찍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것도 맨날 하는 건데 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침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선임 창구 직원 정미라였어요. 41살인 미라는 유리문 앞에 서 있는 재호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없었어요. 투명 인간 보듯 지나쳐갔죠. 곧이어 다른 직원이 들어오자 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요. 어제도 열쇠 어디 뒀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미라는 재호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치매 온 거 아니야? 저러다 사고 치면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잖아. 재호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재호는 다 들었어요. 유리문을 닫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천을 들었어요. 점심시간 재호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계란말이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밥을 먹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건강검진 안내문이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진짜 어디 안 좋은 건가? 안내문을 넣으려는데 서랍 안쪽에 두꺼운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그걸 잠깐 바라보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서랍을 닫았어요. 퇴근 시간 재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전등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허름한 제복에 다른 운동화,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82살 노인.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경비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내일 이 은행에는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발령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오면 이 조용한 지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세운은행 지점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8살 이수진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점 문을 열고 들어왔죠.
오늘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수지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한쪽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 재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구에서 일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재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지점에서 경비인 자신에게 먼저 인사하는 직원은 처음이었거든요. 재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창구 쪽으로 향했어요. 재호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의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수지는 창구 자리에 배치됐어요. 바로 옆자리가 선임 직원 정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신입이지? 일 빨리빨리 배워. 나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수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쯤 번호표를 들고 한 노인 고객이 수진의 창구 앞에 섰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손에 든 서류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안심한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 수지는 서류를 받아 한 칸 한 칸 짚어가며 또박또박 설명해줬어요. 글씨를 쓰기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위해 대신 적어주기도 했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수지는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다 됐어요, 어르신. 오늘 처리 다 해드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요즘 은행 오면 무섭고 어려웠는데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자마자 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서류 대신 써주는 게 어딨어? 수진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글씨 쓰기 힘들어 하셔서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건데.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리 속도가 꼴찌인 거잖아.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는구나.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수진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일부러 수진을 빼고 다른 직원들만 불러나간 거였죠. 수진은 혼자 남아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휴게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수진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 앞을 지나가던 재호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혼자 앉아있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시 다물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노인 고객이 수진의 창구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보청기를 낀 할아버지였는데 수진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진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천천히 크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줬어요. 옆에서 보던 미라가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니까 줄이 안 줄지. 답답해서 못 보겠네. 그날 퇴근 무렵 미라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수진 얘기였습니다. 신입이 완전 착한 척 대장이야. 노인네들한테 붙어서 난리도 아니더라. 그러게요. 저러다 실적 꼴찌 하겠네. 첫날부터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수지는 창구를 정리하며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퇴근 시간 수진이 은행 문을 나서려는데 로비에서 재호와 마주쳤습니다. 재호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수진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첫날이라 힘들었을 텐데. 수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재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은 재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힘내야지.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지점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은행은 평소처럼 노인 고객들로 붐볐어요. 오전 11시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5은 넘어 보였고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번호표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버튼이 여러 개라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로비에 있던 재호가 다가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아무 버튼이나 눌러버렸습니다. 대기번호가 아니라 기업 업무용 번호표가 뽑혀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간 창구는 하필 정미라 자리였습니다. 미라는 할머니가 내민 번호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이거 기업 업무 번호표예요. 개인 고객은 다시 뽑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번호표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미라는 한숨을 푹 쉬며 손가락으로 기계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서 다시 뽑으세요. 개인 업무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느려서 기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기계 앞에 선 할머니는 또다시 버튼을 헷갈려 했습니다. 미라는 창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거기 맨 왼쪽이요. 왼쪽? 아, 진짜.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겨우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또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이번에도 미라 창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연금 들어온 거 찾으러 왔어요. 미라는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 모르시면 출금 못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요. 미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 숫자 4개를 말했습니다. 미라가 입력했는데 틀렸어요. 틀렸는데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더 당황해서 다른 숫자를 말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미라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도 모르시면서 왜 오신 거예요? 3번 틀리면 계좌 잠겨요. 집에 가서 생각해 오세요. 할머니의 눈이 금세 빨개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수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수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미라가 눈을 부라리며 수진을 쏘아봤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건 내 손님이야. 수진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르신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잠깐 헷갈리신 것 뿐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당황하시잖아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콧웃음을 쳤어요. 신입 주제에 어디서 선배한테 말대꾸야? 너 미쳤어? 어디 선배한테 말대꾸야? 수진의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점장 권도연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소란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신입이 제 업무에 끼어들어서 손님 응대를 방해했어요. 권도연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업무에 왜 끼어들어? 맡은 일이나 잘할 일이지.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할 말이 있었지만 지점장 앞에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이에 조용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재호는 로비 끝에서 그 광경을 전부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미라는 대놓고 수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라 눈치를 보며 수진과 거리를 뒀어요.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수진을 부르지 않았고 회의 때도 수진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수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인 고객들에게는 천천히 말하고 어려운 서류는 대신 설명해 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수진은 로비에서 재호와 마주쳤어요. 재호는 수진을 보며 뭔가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재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한 건 당신이야. 오늘 잘했어요.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호가 먼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은 눈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이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연금 지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운은행 지점은 문이 열리자마자 노인 고객들로 가득 찼어요. 대기 의자는 금세 꽉 찼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정신없이 손을 놀렸어요. 미라도 평소와 달리 쉴 틈 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노인 고객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느라 처리 속도가 느렸지만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 일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창구 앞 대기줄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경비 제복을 입은 재호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을 들고 있었죠. 직원들은 의아한 눈으로 재호를 쳐다봤어요. 경비가 업무 시간에 창구에 줄을 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재호의 차례가 됐습니다.
하필 미라 창구였어요. 재호는 천천히 창구 앞에 앉아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1억을 찾고 싶소. 미라는 통장을 받아들다가 손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재호는 담담하게 다시 말했어요. 1억이요. 현금으로 찾고 싶소. 미라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통장을 조회했어요. 잠시 후 미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재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오. 미라는 한숨을 쉬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잔액 30만 원도 안 돼요. 1억은 무슨 1억이에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슬슬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통장을 다시 받아들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미라는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기억을 완전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통장에 없는 돈을 어떻게 찾아요? 재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다른 통장인가?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저 지금 바빠요. 뒤에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없는 돈 찾겠다고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경비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와서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때 옆 창구에서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배님, 어르신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미라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또 시작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깐 넌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르신, 통장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재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미라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야, 이수진. 내가 처리하는 업무에 왜 자꾸 끼어들어?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했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창피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 재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수진을 말렸습니다. 괜찮네. 나 도와주지 말게. 수진이 놀란 눈으로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하네. 내가 잘못 기억한 거겠지. 재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굽은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옆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봐봐, 완전 치매야 치매. 없는 돈 1억 찾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경비 주제에 무슨 1억?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등 뒤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재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한 발 한 발 경비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주름진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한 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한 터라 더 이상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경비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좁은 경비실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요즘 왜 이러지? 재호의 눈에 지친 빛이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창구에서는 여전히 미라가 큰 소리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낡은 통장 말고 다른 곳에 뭐가 있는지. 1억 인출 소동이 있던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창구 업무가 재개됐어요. 지점장 권도연은 오전에 외근을 나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죠. 도연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미라가 다른 직원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오전에 경비 아저씨가 창구에 와서 1억을 찾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비가 1억을?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통장에 30만 원도 없는데 1억이 있다고 우기셨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시고요. 완전 치매 증상 같았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라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잘 설명해서 돌려보냈죠. 근데 신입이 또 끼어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입? 이수진이? 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손님 응대하는데 옆에서 끼어들어서 어르신한테 제가 심하게 했다고 따지더라고요. 손님들 보는 앞에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수진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문 닫고 앉아. 수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정미라 선배 업무에 왜 끼어든 거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게 어르신이 너무 당황하고 계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됐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선배가 처리하는 업무에 신입이 끼어드는 건 월권이야.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억울했지만 지점장 앞에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비 아저씨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수진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기 안 좋아. 신입이 경비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말 붙이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점장님,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어르신이시잖아요. 도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입 주제에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나가봐.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 시간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미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까 경비 아저씨 봤지? 완전 치매야 치매. 없는 돈 1억 찾겠다고 하고 있었잖아. 옆에 있던 직원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제도 청소도구 어디 뒀는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러다 고객한테 무슨 말 잘못하면 어떡해요.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솔직히 경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직원들은 재호가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거리낌 없이 떠들었어요. 한편 경비실에서는 재호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먹다 만밥이었어요. 식은 밥을 한 숟갈 뜨다가 재호는 멈칫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라의 비웃는 얼굴, 등 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경비 주제라는 말. 재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어요. 재호는 그것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류철 옆에는 오래된 봉투 묶음도 보였어요.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퇴근 시간 수지는 로비에서 재호와 마주쳤어요. 재호는 평소처럼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인사를 하려다 멈칫했어요. 지점장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결국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힘들었지? 나 때문에 혼났다며.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아세요? 재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여기서 모르는 게 없어. 다 들려. 수지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이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돼. 자네까지 힘들어지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예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재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힘내야지. 조금만 더. 며칠 뒤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세운은행 지점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어요. 미라는 창구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로비 한쪽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지점장 도연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도연은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세운은행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점 감사팀입니다. 권도연 지점장님 맞으시죠? 도연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본점 감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며칠 전 귀지점에서 고객 응대 관련 심각한 항의가 접수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항의요? 어떤 항의입니까? 정미라 직원의 언행에 대한 항의입니다. 고령 고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도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팀 직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고객이 매우 격앙되어 계십니다. 본인이 가진 전 자산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연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전 자산이요? 그 고객이 누구입니까? 고객 정보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점 기준 상위 자산 고객이십니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상위 자산 고객이 우리 지점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감사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벌떡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전 직원 회의실로 모여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도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수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방금 본점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지점 고객이 심각한 항의를 넣었대.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미라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항의요? 무슨 항의요? 도연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미라 씨, 당신 이름이 나왔어. 고령 고객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요? 제가 언제요? 도연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최근에 노인 고객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생각해봐. 미라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저는 그냥 업무적으로 말한 것뿐인데요. 특별히 심하게 한 적 없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고객이 전 자산을 타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했대. 본점 기준 상위 자산 고객이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지점에 그렇게 큰 고객이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본점에서 고객 정보를 안 알려줬어. 미라는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지점장님, 저 정말 심하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좀 빨리빨리 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게 문제야. 노인 고객한테 그렇게 말하면 항에 들어오는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연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감사팀이 온대. 전 직원 대면 조사한다고 했어. 다들 정신 차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도대체 누가 항의한 거야? 우리 지점에 큰 손님이 있긴 했어?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지점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어요. 도연은 사무실에서 연신 전화를 걸며 정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점에서는 고객 정보를 끝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점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했어요. 미라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연은 틈만 나면 본점에 전화해서 고객 정보를 알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돌았습니다. 혹시 저번에 왔던 그 사장님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미라 언니한테 잘해줬잖아. 그럼 누구야? 진짜 모르겠다.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지점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본점 감사팀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였죠. 도연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 권도연입니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모아주세요. 지금 바로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모든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회의실 앞에 섰어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서 한 고령 고객에게
반복적인 모욕과 부당한 응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라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 고객은 본점 기준 최상위 자산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액 인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최상위 자산 고객이라고? 우리 지점에 그런 분이 있었어? 전액 인출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고객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감사팀장은 대답 대신 로비 쪽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직원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경비 제복을 입은 제호였습니다. 허름한 제복에 다른 운동화.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분은 경비 아저씨잖아. 뭐야, 왜 저분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설마. 미라는 제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제호 옆으로 다가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신 고객이십니다. 박재호님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시며 세운은행 본점의 핵심 VVIP 고객이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거짓말.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와 전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겉모습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직업이 뭐라고 사람을 이토록 함부로 대합니까?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도연은 연신 손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재호는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 건물에서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경비일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 돈 내 건물에서 소일거리 삼아 한 거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호의 시선이 창구 쪽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참 많이 봤소.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겉모습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사람들을요. 재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도 그중 하나였소. 경비 주제에 1억이 어딨냐는 말, 치매 왔냐는 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멈췄다가 수진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한 직원은 딱 한 명 있었소.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신입 직원이요. 이 지점에서 진짜 은행원답게 행동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뿐이었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재호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정미라 직원의 과거 응대 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정미라 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이 12건입니다. 전부 고령 고객 응대 관련이에요.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감사팀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고객에게 반말을 했다. 서류를 던지듯 건넸다. 느리다고 한숨을 쉬며 쳐다봤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감사팀장이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미라 씨, 할 말 있으십니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경비 어르신은 진짜 치매 같아 보여서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재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 같아서 걱정이 됐다고요?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가끔 깜빡합니다. 그걸 치매라고 단정짓고 고령자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재호는 미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 주제에 1억이 어딨냐고 했죠. 그 말 내가 다 들었소. 미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지점장은 나한테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했죠? 치매 검사나 받아보라는 뜻이었겠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권도연 지점장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고령 고객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가 이렇습니다. 본점에서 중징계 및 보직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조직에 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소. 모두가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 내 예금 7천억 오늘부로 전부 인출하겠소. 그리고 이 건물 임대 계약도 정리할 생각이요. 도연이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족이 있고. 재호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남의 가족은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호는 미라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수많은 어르신들한테 받으시오. 미라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본점 인사 담당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이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수진 씨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저는 처리 속도가 느려서 항상 꼴찌였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속도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고객 만족도는 수진 씨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본점 고객 상담센터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요? 본점으로요? 인사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눈물이 글썽였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재호와 수진만 남았어요. 재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호는 사진을 수진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호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한 거 네가 걱정돼서였어. 첫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재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비라는 거 알리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서로 모르는 척하자고 한 거였는데. 근데 네가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할아버지도 많이 아팠다.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더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재호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회의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운은행 지점에 본점 인사팀 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공식 징계 통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다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미라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정미라 직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미라 직원은 고객 응대 규정 위반, 반복적인 민원 발생, 고령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 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 소규모 지점으로 발령 조치됩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지방이요? 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담당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건 고객님들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다음 권도연 지점장님.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권도연 지점장은 관리 감독 소홀 및 고객 응대 부적절로 보직 해제 처분됩니다. 본점 인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께서 임대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지점은 다음 달 말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지점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발령나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직원분들은 본점 인사팀에서 재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별 면담이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휴게실로 모였어요. 미라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자기 자리에서 짐을 정리하는 게 보였어요. 미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라가 수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야, 이수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쓸데없이 나서서 일을 키웠잖아.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라를 바라봤어요. 미라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네가 경비 아저씨한테 붙어서 난리쳤잖아. 그때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라가 그 직원을 노려봤습니다. 뭐, 넌 또 뭐야?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가 평소에 고객들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라 언니 잘못이지.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말 안 했지. 언니 응대하는 거 보면서 다들 불안했거든요.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동안 같이 잘 지내놓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휴게실로 뛰어갔어요. 수진은 조용히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너무 신경 쓰지 마. 미라 언니가 잘못한 거야.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짐을 다 챙긴 수진은 창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이 보였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어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잠시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을 지켜봤다는 게 새삼 가슴에 와닿았어요.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으며 경비실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은행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운은행 지점은 폐쇄 공사에 들어갔어요. 한때 고객들로 붐비던 로비에는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가림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 간판은 이미 내려간 뒤였어요.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재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낡은 경비 제복 대신 깔끔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작업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면을 들고 있었어요. 재호는 공사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문을 열었던 그 건물이었어요. 걸레로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고객들에게 번호표 뽑는 법을 알려주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빈 채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호가 고개를 돌리자 밝은 표정의 수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새 명찰이 달려 있었죠. 본점 고객상담센터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재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어? 오늘 쉬는 날이라며. 수진이 재호 옆에 서며 말했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여기 공사한다고 하셔서.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다음 달에 새 가게가 들어온대. 수진도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 은행 없어지니까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첫 직장이었는데. 재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본점 생활은 어때? 적응할 만해?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사람도 많고 업무도 다르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재호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가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재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디 가서도 똑같이 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똑같이요? 재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그게 네 장점이야. 그거 하나면 어디서든 인정받아.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너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재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경비 안 해도 되니까 억지로 허름하게 다닐 필요도 없어졌어. 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할아버지, 원래 멋있으셨잖아요. 제복 입고 계실 때도요. 재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처음 듣는 소리네. 두 사람은 한참을 건물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가 어디에 있든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게 제일 값진 거야.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재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널 지켜본 동안 네가 한 번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못 봤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재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래 잘하던 거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재호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저기 식당에서 밥이나 먹을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재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사는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텅 빈 은행 건물이 뒤에 남았습니다. 간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호와 수지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이에요. 허름한 경비복을 입은 노인도, 느리다고 무시당한 신입 직원도, 결국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